여기 이제 또, 여기만 93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여기 안에 더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모선 구성 방식이 어떻게 되냐. 단모선, 복모선이죠. 차단기 전격. 세 가지 설명드렸죠. 동작 책무 알고 계시죠? 차단기 종류가 뭐 있냐. ABB, MC12 뭐 이렇게 있는데, 전력 개통용 차단기는 MC12는 안 들어갑니다. 예? G12, V12, O12, ABB, 요런 4개 정도를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차단기 트리플이가 뭔지, 조상용 콘덴서 개폐 특성, 요거 같은 경우는 C 성분이다 보니까 먼저 특성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 퓨즈 같은 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고화, 부하 개폐기, 이런 것들. 개경 변성기 종류, 이중비 CT, CT 2차측을 개방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은 25점짜리로 나옵니다. CLR, 아까, 보여드렸죠? Current Limited Resistor. 철공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CLR을 설치하죠. 공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씁니다. 이런 것들이 뭔지. 4가지 장단점. Y 델타, 델타 Y, 델타 델타, YY. 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결선. 왜 단건 변압기를 사용하는지. 용량 때문에,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수송하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리고 지금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소용량으로 대용량을 걸 수가 있죠? 2000MV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2000MV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단건 변압기를 사용 안 하고 상건 변압기를 쓰게 되면, 3상은 큰 용량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단건으로 썼기 때문에 얘는, 작은 용량으로도 큰 용량을 걸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열화진단, 절연진단 방법, 절연 시험 방법, 내진 대책, GIS 변전소, 이런 데는 나올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의 방향. 아까 변전소가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했죠? 자동화, 무인화, 집중화 된다고 그랬죠? 변전 설비들을 어떻게 예방 보전하는지 다 예방 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자동화 해가지고 시스템을 끌고 가서 얘가 부분 방전이 있는 건지. 근데 판넬하는데 부분 방전을 일으키는 장비를 넣기도 합니다. 아니면 판넬에 온도 센서를 달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보기도 합니다. 판넬에 아크가 일어나면 아크를 측정을 해가지고 차단기 쪽에 보호 계정기가 차단기로 트림 명령을 내보내는 아크 감시하는 보호 계정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대용량 변전소 설계할 때 접지 부분부터 잘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용량들 잘 설계를 해야 되겠죠. 타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방법들도 다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부분하고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막 추가시키면 됩니다. 접지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대지 고유자. 여기 보시면 뭐 변압기의 뭐 온도 부하법, 반환 온도 부하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압기 시험 방법들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옛날에 나왔던 관연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직렬 리액터. 직렬 리액터는 왜 쓰는지 아시죠? 아까 고주파가 유입이 되니까 콘덴서 쪽으로. 근데 지금 직렬 리액터를 쓸 때 공심용 리액터를 사용을 했죠. 그럼 용량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과전류 정수, 과전류 강도. 이번에 시험 나왔을 때도 어떻게 됐죠? 과전류 강도가 얼마고 C200이다. 뭐 거기에 연결되는 그 부담은 얼마고 케이블의 저항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호 계정기 세팅값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돼 있죠. 전압 조정 방법. 아까 유효전력 유효전력을 제어해가지고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무효전력을 제어해가지고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일단 변압기를 이용하는 건 유효전력을 제어하는 거죠. 변압기 탭을 이용해가지고 전압을 조정하는 부분. 전력을 조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상설비를 이용해가지고 전압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무효전력을 이용해서 전압 조정을 하는 부분이었죠. 탭 제어냐 이런 거죠. 탭을 제어한다는 건 탭을 제어하니까 22.9에서 23kV 올려준다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빨리씩 넘어가면 단모선, 모선 하나 그려지고 복모선, 모선이 여러 가지가 있죠. 1.5, 2.0 차단 방식, 환상 모선, 그 다음에 2부 스타일, 4부 스타일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차단기 동작 책무. 차단기 전격이 뭐가 있냐. 전격 전압, 전격 차단줄, 전격 차단 용량, 표준 동작 책무. 이런 것들도 표로 해주니까 더 눈에 잘 띄죠. 이제 표를 어떻게 쓰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죠. 고장전류 적용 시 유의사항, 단락전류는 어떻게 되고 지락전류는 어떻게 되고 전격 추입전류, 전격 단시간전류, 전격 차단시간. 전격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 그런 걸 더 써줬다는 얘기죠. 차단기의 목적은 뭐냐? 차단기의 종류는 뭐냐? 이렇게 차단기 종류가 뭐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
뭐든지 있을 때 목적이나 정의를 내걸어 놓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될 답안지의 내용들을 미리 한번 풀어주시고 나가는 게 채점자가 봤을 때 채점하기가 좋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썼구나. 왜? 이것들이 뒤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을 설명을 해준 거지. 소호 방식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 용도. 그래서 요거를 또 비교를 해놨죠. G12, V12, ABB. 52들도 있는데 52는 이제 여기선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트리플이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상시여자, 순시여자, 부적절자, 트리플시 해가지고 트립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건 트리플이하고 안티펌핑들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조상용 콘덴서 회로 개폐 특징. 여기서도 보시면 콘덴서가 투입이 되죠. 콘덴서가 투입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전압보다 전류가 앞서지죠. 전류가 앞서지니까 그 전류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발생되죠. 예? 이렇게 해서 인가가 되죠.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인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갔다가 전류에서 올라갔다가 그래서 전류에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하고 여기서 이상전압에 해가지고 감쇄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갔었죠. 항상 전류에다 그려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전압 부분은. 왜? 여러분들 배우셨던 개폐서지에서는 어떻게 되죠? 지상부하다 보니까 전류가 뒤에 나갑니다. 전압이 여기 나가고 전류가 뒤에 나가다 보니까 이 전류에서 이렇게 튀었다가 갔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진상이다 보니까 진상 전류가 앞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전압을 그릴 때도 요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실 때 저번에 좀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류에 대해서 이제 그려주시라고요. 전류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차단기 종류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퓨즈. 퓨즈에는 이제 특성이 이제 한료형하고 비한료형이 나눠집니다. 한료형은 이와 같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2분의 1 사이클 만에 없어집니다. 한료형 타입 같은 건. 그래서 한료형의 면적은 여기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까지. 보면은, 봤을 때. 그림을 그리자면. 근데 비한료형은 여기서, 한료형은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비한료형은 2분의 1 사이클. 한료형도 2분의 1 사이클이지만 여기 올라가기 전에 요만큼밖에 가기 때문에 요만큼의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소호 특성이 더 양호한 거죠. 왜? 아크를 그만큼으로 줄여지는 거니까. 대신 이제 엘리먼트들이 끊어집니다. 비한료형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얇고 이렇게. 한료형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고 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리먼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래가. 불나니까 안에서 아크가 트니까 이 엘리먼트는 퓨즈니까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냐 보면 철선에다가 그냥 중간에 퓨즈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즈 터지면 어떻게 되죠? 펑 하고 소리 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소음기를 달아두죠. 이렇게. 예? 여러분 이제 21900 배정관 같은 데 보면은 그 PT 쪽에 퓨즈 달려있는 건 이건 비한료형 퓨즈입니다. 근데 6600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제 VCS나 그런 쪽에 달려있는 건 한료형 퓨즈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절단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절단을 했더니 여기 진짜 모래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먼트는 그 카탈로그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엘리먼트들이 자각자각 다 쪼개져 있더라고요. 한번 퓨즈 탄 걸 보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퓨즈 선정하고 차단 용량 선정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그 고압 부하계 그 LBS 어떻게 되지? 스위치죠. 여기는 다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인데 LB, B자가 들어갔죠? 이거는 LB, 로드는 브레이커를 할 수 있는 스위치다. 차단 전류는 차단을 못합니다. 사고 전류, 단지 부하 전류 얼마까지? 800A까지인가 차단을 합니다. 근데 사고 전류는 차단을 못 해준다 이거죠. 뭐 22.2카, 뭐 15카 이런 거 차단 못 한다는 얘기죠. 800A가 최대니까. 아니 800A가 아니라 얘가 얼마였죠? 200A였나요? 200A인가 400A인가?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BS, LDS가 있고 LBS는 용량이 안 나왔네. 이건 수용가 측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LBS를 쓰더라도요 반드시 차단기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정식 수전 설비에서는 LBS를 메인에다 쓰고요. 피렉이 쓰고 그 다음에 차단기를 답니다. 왜? 차단기를 열 때 DS가 필요하니까 DS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LBS를 해가지고 DS보다 좀 더 좋은 특성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용들 COS, 컷아웃 스위치
컷오프 스위치하고 퓨즈하고 틀린 것들은 안에 아까 그 빨간색만 보시면 된다고요. 밖에 다니면서 보시면 요건 이제 바깥에 있는 배전반 쪽의 부분입니다. ASS 같은 건 약식 수전 설비에 사용을 합니다. 1000kV 이하에. 오토 섹션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아까 LBS보다는 떨어지는 거죠. 얘는 사고 전류를 차단을 못합니다. 200A가 최대고요. LBS 630A짜리도 있는데 LBS 630A짜리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거 같은 200A짜리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 거. 왜? 1000kV니까 1000kV 이상이 되면은 200A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AS가 아닌 LBS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정식 수전 설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용량이 작은 부분만 나오는 거죠. 뭐 IS 기중 차단기 전력 퓨즈 부분 보시면 되고요. PT, CT 이런 것들도 넘어가는데 이제 결선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Y 결선, 델타 결선, 그 다음에 V 결선, 그 다음에 교차 접속, 영상불로 접속 이런 부분들. 여기는 V 접속, 브로큰 델타 접속. 이중비 CT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CTB가 2개 있는 겁니다. 변압기 결선비 이런 부분들은 보시고요. CLR, 커런트 리미티드 레지스터. 요거는 지금 보시면 3.3을 25, 6.6을 55으로 나눠지는 게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지금 그 전압 뜨는 거 계산하는 거 있었죠? 문제가. 요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 비율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중성점 접지 부분이 얼마나 변환된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철공지는 리액터 등의 철심이 어떤 인자의 원위로 포화되어 이상전압을 발생하는 것. 그래서 아까처럼 철공진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철공진 방지 장치가 지하에서 변주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선에.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그 동그란 코일 덩어리가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철공진 방지 장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파, 특수, 철공진 내용이 나왔었고요. GPT 결선 방식, GPT가 나오면 이제 대부분 비접지 쪽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비접지 쪽에 지락 시 나타나는 영상 전압을 검출하기 위해서 GPT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YI 델타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3차 측을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영상불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왜? 아까 3, 4, 5, 1, 5, 4, 23이 YY 델타라고요. 7, 6, 5, 3, 4, 5, 23이 YY 델타라고요. 다. 단상 변압기를 쓰기 때문에 단건 변압기를 쓰다 보니까 그 결선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용량들을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단건 변압기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겠죠. YI 델타에서. 결선 이후 중성점 접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델타 결선에 의해서 YI 결선의 결점이 있기 때문에. YI 같은 경우는 지락 전류가 흘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델타를 넣어가지고 영상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단건 변압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자선 고백은 자기 용량, 선로 용량, 고유 용량, 부하 용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들도 외워주시라고 했습니다. 자기 용량, 부하 용량, 선로 용량, 고유 용량, 자선 고부 이렇게 외워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점 이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사항들이 병렬운전 조건 똑같죠? 크이즈 파상일까요? 크이즈 파상은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죠.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절연협조 또 나오죠. 앞에서 나왔던 절연협조가 이 변전소장에서 또 나온 겁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되니까. 피레기 쪽도 봐야 되거든요. 그 피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변전소 안에. 피레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20에 아까 AO 나왔었죠? 전압 300호 나오고요. 이건 열화진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중가스를 또 산정하고 가스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분방전도 측정을 하고 적외선 측정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절연 진단, 내전압, 비파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직립 구조답 성국지수라고 해가지고 1분 후의 전류값과 10분 후의 전류값을 비교해가지고 이게 1보다 높으면 양호하고 1보다 낮다라는 거는 이 값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킥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비율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비율이 10분 후의 전류값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1분 후의 전류값보다. 그건 뭐냐?
이 값이 이게 커졌으니까 이 1분의 전류값보다 전체적으로 이 수치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전압을 인가하면 천천히 감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점점 커졌다는 건 이걸 킥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처음엔 이 값이었는데 나중에 10분 뒤는 이 값이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킥 차듯이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10분의 값하고 나중 거의 값을 봤을 때 10분의 값이 커지죠.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 값이 작아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분의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1보다 커져야 되는데 유전정렬법이라든가 이런 시험 방법들도 있다. 필에게 충격전압 민감하거나 이런 부분들. 표준 충격 파형을 할 때 전압하고 전류에 대한 수치가 있었죠. 전압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인데 몇 프로하고 몇 프로를 연결했죠? 30하고 90. 전류는 10하고 90.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파두장하고 파미장이 뭔지, 귀하의 영점이 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격 전압에 대한 파형의 기준이 뭔지. 전압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였습니다. 전류는 얼마였죠?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컨드. 이제 개폐서지 같은 경우는 좀 틀려집니다. 50 곱하기 250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씩 내용이 틀려지니까 규격에 따라서.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쉐링 브릿지죠. 예. 유전정접에선 쉐링 브릿지 해가지고 여기 R값만 있는 게 아니라 C값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항만 있는 게 뭐였죠? 휘스톤 브릿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CPD 계산하는 부분들이 또 나올 거고요. 변정기 내진 대책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IS. 물리적 화학적 성질, 냉각 효과가 우수하고, 가스 액화 부분에서 액화된다. 소리액터, 소 능력이 우수하고, 도해양고 해가지고, 도심지 변전소, 해안지역, 양수발전소, 고전압 대용량 기관계통의 전력 설비에 사용한다. 이런 GIS 성비에 대한, 장점, 단점, 그리고 그 적용 방법,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보시면, 설주고, 설점검, 이렇게 써놨네.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셔도 됩니다. 변전소 자동화 쪽 보다 보니까 EMS 쪽이 가니까 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뭐냐? 스카다 쪽이다. 스카다 쪽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조금 미흡한데 다른 자료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보전 설비, 예방보전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신 효과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765 설비에 대한 예방보전 설비들이 최근에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갑 설비, 설계 시방시터 제출시. 이거는 토채소 접점 이남부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토양의 특성을 가지고, 최소, 지락전류 계산해서 접촉전압을 계산해가지고 보폭전압 계산해서 인체에 기기에 있는 영양 같은 거를 제거해서 나중에 계산을 해야 한다. 접지장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계산하는 법, EPC로 계산하는 방법들, 전이강화법을 이용한 법들, 요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아까 케이블에 대한 그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죠. 요거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케이블 때하고 비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내용이 안 나있네. 실질적으로 계산했던 예제들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써주시면 좋습니다. 콘덴서 이제 그림 그리실 수 있겠죠? 3개인데 네? 여기 지금 3개 그리고 양쪽에 방전 코일 그리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걸 단상용하고 삼상용하고 같이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이건 삼상용입니다, 지금. 리액터. 아까 5% 리액터에 5조파에 공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6%짜리 리액터를 썼다. 11조파에 공진하지 않게 해서 13%를 썼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되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데 그건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들도 보시면 변전소의 모선 구성의 종류,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단모선에 있고 옆에 그림, 1.5 차단봉식 그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 2000명 차단봉식 그림, 그 다음에 2부 스타일. 2부 스타일이라는 건 부스가 2개가 있는데 타이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4부 스타일은 부스에 타이가 4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2개만 있습니다. 2부 스타일이라는 건 모선이 타이가 2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타이가 4개까지 있다는 얘기죠. 4부 스타일 방식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가스전환 변전소의 활용성과 장단점 설명하시오.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GIS의 활용성, 어디에 사용하느냐, 적용을 어디다 하느냐. 그래서 도해 양고로 여러분들 외우시죠. 그래서 그 부분,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안정성, 환경, 건설 공기 단축, 뭐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변전소 접지망, 토치에서 접점 이남부라고 했죠. 대지구조장을 측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그냥 그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요건 이제 접촉전압하고 보폭전압 계산하는 방법.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3인데 이거 3을 나누느냐, 곱하느냐. 곱하게 되면 6이 되고 나누면은 1.5가 된다. 요거 같은 3이죠. 3을 2로 나눴으니까 1.5가 되겠죠. 3인데 곱했죠. 2배. 그러니까 6이 됐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접촉만 됐을 때, 손을 닿았을 때 보폭전압하고 접촉전압하고 내용이 틀려진다. 접지 방식에 대한 선정하는 부분, 접지 목적, 이것들도 내용이 많습니다. 뭐 40페이지 정도 되니까. 시간들, 개폐서지 이런 그 내용들이 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을 한번 보면은 이것들도 4%, 5%, 2% 이게 아까 여러분 교재하고 똑같죠? 예제 부분. 그래서 이게 4%, 5%, 2%가 해가지고 계산되는 부분이 이와 같이 나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연구반 교재인데 보시면 765 변압기에 대한 구조들 나와있죠. 단건 변압기에 사용하고 있고 철심은 뭘 사용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내진 설계 같은 것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나왔을 때 25점짜리를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게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압기는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고압, 중압, 저압이 했었죠. 666.7이었으니까 그걸 3배를 하면 2000MV가 되네요. 765 부분. 요건 아까 3, 4호는 얼마였죠? 500이었죠. 근데 100하고 133.3하고 166.7이었죠. 그래서 166.7이었을 때 500까지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펜을 다 돌렸을 때입니다. 왜 한전에서는 펜을 다 돌려놔도 된다 이거죠. 왜? 자기네들 설비니까. 공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용량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라간다. BIL이 어떻게 되는지, 냉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OLTC 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23개, 17개, 21개 있죠? 그럼 17개짜리 같은 경우는 8번 탭, 9번 탭에서 보통 됩니다. 9A, B, C. 예? 그 다음에 10번 탭 같은 경우 20번이죠? 21개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8개니까 16개니까 17개고, 요건 10개니까, 승합이 10개니까, 지금 요거네. 강압이 12개니까 12개 곱하기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죠, 다. 이거는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해줬고요. 얘만 좀 특이한 부분이네. 모선의 종류 장점, 그림 그려주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으로. 변압기 냉각 방식. O로 시작하면 오일이죠. A로 시작하면 공기죠. F는 강제고, N은 뉴트럴이니까 잔행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있다. GIS 변전소. GIS 변전소가 뭔지, 물리화학적, 단점, GIS 적용, 어떻게 하는지, 설치에 대한 장단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나중에 일을 하시기가 편합니다. 예방진단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내부 방전, 그 다음에 스페이서, 외피 점급, 화학적 검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변전소 스카다. 스카다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스카다에 대한 내용들, 집중 원방 감시, 원격 제어, 자동 기록 기능, 경보 기능, 타 시스템과 연계 기능, 그 외에 또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답안지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가져야지만 채점자가 채점하기가 편하니까. 왜냐면 자기네들도 그렇게 다 배워왔고 그렇게 다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 실무적인 부분을 얼마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권들이 있습니다. 전력 관세 공학. 이게 동일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변전소를 분류를 하는 부분. 변전소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여기 나올까 변전소 운전, 변전소 운전의 자동화, 사고 대응, GIS, 보호개전 시스템 구성. 이런 부분이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요에서 일반적으로 나와있고, 변압의 변성, 전력의 집중과 배분, 전압 조정, 전력 조리 제어.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압의 변성이나 조정이나 같은 거죠, 이렇게. 내용만 좀 틀리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변전소의 분류는, 송전용, 배전용 변전소. 나눠지죠. 전압에 따른 분류, 어떻게 되는지, 형태에 따른 분류, 5개 철구형, 5개 지하에서. 이렇게 내용들 나와있는 거. 감시 제어 방식의 분류. 이렇게 분류했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키워드. 변전소 설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변이는 어떻게 되는지, 예? 여기 지금 3차 권선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표준 용량 나와 있고요.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가 뭔지 이런 것들도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를 정의를 하라. 그럼 그런 부분을 정의를 해주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절연유 열압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은 이제 콘서베이트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럼 변압기 보호 방식에 있는 그 주보호 방식이 뭐가 있었죠? 비율차동 계정기, 과전류 보호 계정 방식. 그 다음 기계적인 보호 방식이 뭐가 있었죠? 부충 방용하는 거, 부월주, 충격압력 계정기, 방압판, 유면온도계, 건선온도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도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 쓸 게 없으면 그런 거라도 갖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쓰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맞춰주게끔. 질소봉입 방식. 질소봉식을 쓰는 것들은, 안에 이산화탄소나 질소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산소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게 되면은 폭발하기가 쉽습니다. 산소도 가연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기를 압축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질소 같은 건 쓰는 이유가 가장 구하기가 쉽습니다. 공기 중에 한 9% 정도, 80% 정도가 질소고요. 나머지 한 19% 정도가 산소고요. 나머지 1%가 여러 가지 수소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탱크. 모선, 단일 모선, 집중 모선, 이렇게 나오고, 달루기, 변류기, 개경 변압기, 배전반 구성, 폐쇄 배전반,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접지 설비, 여기 나와 있고요. 접지 공사 종류, 접지정 저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호개전 시스템이 가면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보호개전기는 주보호, 후비보호 이제 보셨죠? 송전선 쪽에서 어떤 것들이 쓰여지는지. GIS를 가지고 이제 따집니다. GIS는 개폐장치인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 정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AIS는 아까 좀 기계적인 부분이 있었죠. DS라든가 그런 기계적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모터로 해가지고 시그널을 보내줄 수는 있는데, 근데 디지털 변전소 자동화 쪽에는 전부 다 이제 자동화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방에서 스위치만 조작하면 쉽게 투입 및 개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GIS 구조, 거기에 어떤 차단기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선로의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주셔야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변전공학. 얘들도 150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이 많은데, 5장. 보시면 수화력 발전소부터 해가지고, 송배전 계통의 구성 예를 넣습니다. 변전소는 종류가 어떻게 되냐? 송전용 변전소, 배전용 변전소 나눠지겠죠. 전압의 변압에 대해서 초고압 1차, 배전용 변전소,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쓴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변전소 형식의 옥계인지, 옥내인지, 지한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초고압인지 지하인지 배전인지 그 다음 변전소 형식상 5개식 옥내 지하식 나왔고
변전소의 구성 및 역할, 구비 조건 이렇게 나왔죠. 전압의 변성, 전력의 집중과 배분, 전압의 조정, 그 다음에 송배전 시 선로 및 변전소의 보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책에 나왔던 거 그대로 썼으니까요.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퓨즈, 병행 1회선, 2회선 이런 부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 설비 면적들 계산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PA, PG, 해가지고 발전기의 PG법도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PG1, PG2 해가지고 발전기 용량 계산하는 게 건축전기 쪽에서 원래 계산하는 건데 발성배전 쪽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문제 같은 것도 한 번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변압기용량,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이런 것들 보시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죠. 급전 방식은 어떻게 하냐, 변압기 대수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실제 설비들은 어떻게 되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절연유, 고장의 종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는 변압기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와있죠. 결성 방식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장 변전소에서는 기본적인 자료하고 사진들은 좀 그렇고 이런 자료들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그 외에 사고 동영상들이 또 뭐가 있냐면 400V 쪽도 삼상은 위험한데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삼상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단상만 쓰시니까. 삼상 루트 3배밖에 안 되는데 뭐 얼마나 더 위험하겠냐. 얘는 새 놈이죠. 새 놈이 치고받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480V 쪽에 사고 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느리네 이게. 여기 지금 붙여놓고 조금 이따 저는 투입할 겁니다. 좀 더 느린 속도로. 이런 아크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제 2차 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압에서 작업하실 때도 중요한 게 제가 현장들을 다니다 보면 화상 입은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뭐 고압 같은 경우 맨날 들어다니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고압 배전 방식도 상단 하단 해가지고 2단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한 단으로밖에 공급을 안 하거든요. 저압도 2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A10이 있고 뭐 밑에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뒤로 가면 한 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은 이게 고압 24kV, 22.9kV 2단으로 된 거 못 보셨을 겁니다. 왜? 아크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무심결에 이제 옆에 짚는다든가 저압이니까 후크메타 갖다가 막 걸려고 합니다. 근데 6600에다가 후크메타 걸면은 얘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화상 같은 걸 입습니다. 왜? 근데 저압은 직접적으로 대지만 않으면 됩니다. 손으로 직접적으로 대지만 않으면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고압에서는 근처에만 가도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되기 때문에 어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작업화를 입고 하셔야 되고 안전장구 챙겨가지고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어린이날하고 뭐 뾰루통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나오네. 예? 뾰랑뾰랑 뾰로로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12장 쪽은 가서 보시면요. 양이 적습니다. 기본서 스캔 자료 보시면 성배전과 12장 같은 경우는 내용이 적습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데 보셔야 될 게 36페이지인데 앞에 보시면은 그냥 개념들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수화한망, 그 다음에 방해환차, 방백내 이렇게 제가 외웠다고 그랬죠. 그 키워드들 바로 나와야죠.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앞에 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 뒤쪽에 스포는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3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전단의 차단기가 자기네 변전소는 없고 저쪽 서브스테이션에 있습니다. 요게 거리가 길다는 얘기죠. 요걸 그림을 그려주실 때 이렇게 그리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차단기를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려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67, 78, 84거든요. 역차, 무. 이거는 역전력 차단, 역차, 차전압 투입, 위상이 틀리더라도 투입되라 이거죠. 역차무죠. 무전압 투입, 전압이 없으면 투입이 되라. 이런 부분이고요. 차전압에도 투입이 되라. 그리고 여기는 전력이 틀려지더라도 차단을 해라. 이건 차단이고, 이건 투입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배전선례 전기 방식 부분. 1장에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3상 3선식, 3상 4선식, 단상 3선식, 단상 4선식. 그거별로 왜 3상 4선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지, 왜 우리가 고압에서 3상 3선식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표로 요걸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보셔야지만 됩니다. 뭐가 더 유리한지. 송전할 수 있는 송전 효율 측에서는 3상 3선식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에서는 3상 3선식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상 4선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부하를 걸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기 방식 비교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표로 계산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정도가 중요하니까 이 뒷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12장만 하느냐 아니라 13장도 넘어갈 겁니다. 13장 쪽에서는 배전선례 전기적 특성이다 보니까 이 부분 어디냐? 여러분 여기 선로중수하고 코로나하고 나오죠? 거기 있던 내용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RLCG가. 근데 배전선로에 대한 RLCG가 나온다는 얘기죠. 보시면 배전선로에 대한 RLCG, R값과 L값과 C값과 G값. 전압강화 나오고 전압강화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역률 쪽이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손실이 나오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역률이 아니라 이번에도 이거 나왔었죠? 손실계수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손실계수, 부하 손실계수 해가지고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변압기 용량 결정에서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것도 10점짜리로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 여기 12, 13장에 같이 들어가고 14장은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조파라든가 플리커라든가 역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와지는 부분들이 그 역률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하고 13장을 가능하면 다음 주 정도에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4장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6월달 안에는 지금 이제 5월달인데 6월달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전력계통공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력계통공학 한 4주 정도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발전공학 한 4주 정도 할 겁니다. 발전공학이 3주가 됐든 4주가 됐든. 전력계통공학이 왜 빨리 나가냐? 기존에 다 배우셨습니다. 안 배웠던 부분만 챕터별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음 주에 2개 챕터를 미리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